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차 시고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다른 조선을 둘러싼 다른 국가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고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을 둘러싼 나라들부터 좀 알아보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역시 명나라죠. 명나라. 우리 명나라는 고려 말 때부터 이제 원나라를 몰아내고 들어선 한족 국가가 바로 이 명나라고, 이 명나라는 사실 조선이랑 국력이 상대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래서 이 명나라와는 이제 사대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사대는 어떤 뜻이냐면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큰 나라를 섬긴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에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이제 바칩니다. 그러면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책봉이라는 것을 하는데, 책봉이 뭐냐면 너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이 성리학적 질서에서는 사실 굉장히 왕의 어떤 명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책봉을 받음으로써 국내 정세가 안정되고 이제 다른 국가에게도 우리는 명나라에게 직접 책봉을 받는 이런 국가다라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이 조공-책봉 관계고, 사실 우리가 조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쓰는 들어본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예물을 바치게 되면 이 큰 나라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치게 되면 큰 나라도 당연히 보답을 내려줍니다. 근데 사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친 것보다 더 적게 내려주면 체면이 좀 안 서겠죠. 그래서 이 조선이 조공을 바치게 되면 명나라는 그 보답으로 더 큰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어 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면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이 조공하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가서 조금 바치면 명나라에서는 훨씬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너무 이제 많이 오니까 명나라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이제 좀 그만 와도 되지 않겠냐. 너희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와도 되지 않겠냐. 사실은 명나라도 올 때마다 내려주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 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너희 조금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큰 나라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명나라의 선진 문물들도 들여오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관계가 이 명과 조선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린이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제 그냥 이거는 친구처럼은 아니죠. 그냥 가깝게 이제 싸우지 않고 가깝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제목으로 적어 놓은 4대 교린, 바로 이 4대와 교린은 조선의 대외 관계를 상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린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인 여진족,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 류큐, 시암, 자와라고 돼 있는데,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를 말합니다. 지금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에 지금 속해 있는 작은 나라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과 별개의 나라였습니다. 시암은 태국이고 자와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존재했던 나라들인데, 이런 식으로 교린 관계를 맺어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명나라와는 초기에 이제 갈등이 조금 있었지만 그 후 200년 동안 평화롭게 이제 사신들을 주고받으면서 200년간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했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200년 동안 이런 관계를 맺어 놓은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임진왜란에서 이 조선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지켜주는 그런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나라로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생존 방식이 아니었는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로에도 보면 이 명나라에게 보냈던 이제 사절들의 횟수가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사신들을 파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 여진족은 사실 우리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서로 이 사람들은 글을 배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 조금만 식량이 모자라면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회유를 합니다. 이제 관직과 토지를 주면서
야 그냥 너희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 그냥 우리 조선인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귀순을 장려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계속 침범을 해오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제 토벌을 하게 되는데 이 사군과 육진이라는 곳을 개척함으로써 이제 여진족을 이 두만강과 압록강 너머로 쫓아보내고 이제 여기까지 현재 국경선을 지금 세종대왕 때 이제 결정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과는 이렇게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살살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여진족이 다시 이 고려 때 우리 여진족이 고려를 섬기다가 나중에 금나라를 세워서 고려가 오히려 금나라를 섬기게 되는 일이 펼쳐지죠. 이 여진족 바로 그 똑같은 여진족입니다. 바로 이 여진족도 역시 조선 후기에 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조선과 큰 전쟁 을 펼치게 되면서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은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어, 투닥투닥 이 교린 관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자, 우리 고려 말 때부터 이 고려를 엄청나게 왜구들이 많이 침입해왔죠. 그래서 이 왜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고려 말 때의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고 그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바로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죠. 자, 그래서 왜구의 침입이 조선 때도 역시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 때 역시 세종 때입니다. 이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쓰시마 섬 여기가 바로 왜구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토벌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외국의 침입이 오는 걸 막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냐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식량도 부족하고 이 조선에서 나는 우수한 물자들을 가져가기 위함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렇게 토벌당하고 나서 사실 일본은 조선과 교류가 없으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랑 교류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은 이렇게 교류를 또 허락하지 않으면 또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평화롭게 교류를 허락해 줍니다. 세 개의 항구를 세 개의 포구를 엽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포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산에 있었던 부산포라는 곳이 열림으로써 일본인들이 와서 물건을 바꿔가기도 하고 교류를 이렇게 지속해 나가게 되는데 이 교류도 사실 뭐 평화롭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지만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막 그런 어떤 투닥투닥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이어지다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굉장히 짧으니까 기분 좋겠지? 자, 열심히 공부해 오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